갑진년 푸른 용의 해가 밝았습니다. 지역 행정기관과 지자체도 시무식을 열고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정부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전남도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전체 9조 700억 원대의 국비가 확보되며 신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연말연시와 맞물린 주말, 전남 곳곳에서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무안에서는 주택 화재가 발생했고 담양에서는 등산객이 부상을 입어 긴급 구조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했습니다. 정의당은 깊은 유감을 내비치며 이 대표의 쾌유를 바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2024년 푸른 용의 해인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행정기관과 각 지자체에서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새롭게 시작하는 업무 풍경을 장혜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출동 명령이 떨어지자 소방차가 사이렌 소리를 내며 급히 현장에 출동합니다. 새해 벽두부터 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나선 겁니다. 소방관들은 지난해 사건 사고가 많았던 만큼 새해에는 불미스러운 사고가 줄어들기를 희망했습니다.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해서 연초에 출동으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많지만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공무원들도 이른 아침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힘차게 새해를 열었습니다.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린 뒤 시무식에선 직원들과 격없이 대화하며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일선 자치단체들도 일제히 시무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새해에는 혁신을 통해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먼저 행하면 이길 수 있다는 선적 제인의 자세로 혁신적 아이디어와 비전을 갖추고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전남으로 힘차게 비상하겠습니다. 주민 민원 처리의 최전방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도 새해 각오는 남다릅니다. 올해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 시행과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처리 등 새로운 업무들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새로 생긴 업무만큼이나 담당자들의 마음가짐도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제도로 이전에 비해 저희 업무량이 좀 늘어나겠지만 국민의 봉사자로서 이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일부 변경된 만큼 새해를 맞는 근로자들의 마음가짐도 남다릅니다. 지난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에 따라 주 52시간제가 완화되면서 제조업 같은 일부 업종은 탄력 운영이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새로 바뀐 정책에 근로자들의 기대와 우려는 교차했습니다. 그래도 일하는 입장에서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또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실감 안 나지만 또 앞으로 저희들을 바뀌게 된다면 그것도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해양경찰도 시무식을 갖고 바다 수호를 위해 주요 시설을 점검하며 힘차게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갑진년 새해, 전남의 새로운 동력이 될 신규 사업들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도 전남도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인데요. 전남 전 지역을 아우르는 교통, 첨단, 의료 분야 신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올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2.8%.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국비 확보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전남도가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국비 예산 첫 9조 원 시대를 연 겁니다. 지난해 전남도가 따낸 국비 예산과 비교하면 4,230억 원, 4.9% 증가한 수치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확보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사업 예산은 총 110건 1,612억 원, 총 사업비로는 3조 5천억 규모로서 2년 연속 100건 이상을 확보하여서 전남 미래 100년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확보한 국비는 의료 분야와 교통, 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고루 투입될 전망입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의료 분야에는 광주 전남 첨단 의료 복합단지 조성 사업과 국립 심뇌혈관 연구소 건립 사업이 추진돼 전남의 의료 공백 해소에 사업비가 집중됩니다. 교통 분야로는 광주 영암 초고속도로 사업과 무안 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공사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산업 분야에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여수 국가산단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탄소 포집 활용 저장 클러스터 구축 사업 등이 추진됩니다. 관광 분야에는 남북권 광역 관광개발 1단계 사업으로 나주 영산강 파노라마 관광 명소 사업이 진행되고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 여수 선박람회 개최 준비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호남의 관문인 목포역 노후 역사 개축 사업과 순천대 글로컬 대학 30사업, 한전에너지공대 정부 출연금 200억 원 확보 등 도민들의 수건 사업이 대폭 반영됐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 첨단 전략 산업과 차세대 에너지 분야의 핵심 신규 사업을 다수 확보하면서 전남의 잠재력과 강점을 세계적인 경쟁력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 국비 예산 첫 9조 원 시대를 연 전남도.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신규 사업들이 전남 발전을 견인할 새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도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연말 연시와 맞물린 지난 주말 전남 곳곳에서는 화재와 각종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무안에서는 주택과 비닐하우스에 불이 났고 담양에서는 새해를 맞아 산에 오른 등산객이 부상을 입고 긴급 구조됐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을 송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소방관들이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주택을 둘러싸고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30일 낮 12시 50분쯤 무안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난 겁니다. 화재는 아궁이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주택에서 검은 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릅니다. 같은 날 오후 4시 20분쯤 곡성에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당시 70대 남성이 불을 끄기 위해 지붕 위로 올랐다가 떨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달 31일 오전 8시 30분쯤 나주의 한 비닐하우스에도 화재가 발생해 비닐하우스 한 동과 농업용 드론 8기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드론 배터리 충전 과열로 인한 사고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31일 낮 12시쯤 완도의 한 선착장에서는 어획물을 나르던 80대가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경은 A씨가 발을 헛디뎌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에는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장흥에서는 조립식 건물에서 전선 접촉 불량으로 인해 불이 나 외부 창고와 컴퓨터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무안에서도 같은 원인으로 비닐하우스 한 동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긴급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두 화재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담양에서는 40대 남성이 등산을 하다 발목이 골절돼 소방대원들에 의해 긴급 구조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2024년 새해를 맞아 호남을 찾은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내비치며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새해 첫 외부 일정으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공식 입장문을 내고 유력 대권주자이자 제1야당 당수를 향한 공격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전하면서 정치 테러 진상이 속히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오전 10시 47분쯤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과정에서 괴한에게 흉기로 목 부위를 찔린 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무안경찰이 사무관리비를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입건된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전남도청 공무원 A씨는
지난 2017년 3월 사무관리비로 구매한 25만 원어치의 모니터를 자신의 숙소로 가져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앞서 전라남도 자체감사에서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수시가 오랜 기간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정지 조치를 실시합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여수 지역 자동차 종합검사 미수검 1년 이상 경과 차량은 모두 200여 대로 여수시는 오는 3월 운행정지 명령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예고문을 발송한 뒤 최종 기한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고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직권 말소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집니다. 전남도가 자연재해로 인한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독려했습니다. 가축 재해보험은 농가당 400만 원 수준의 가입비 80%를 국도비와 시군비로 선착순 지원합니다. 보험 가입 대상 가축은 소와 돼지, 말, 닭, 오리, 사슴 등 가금류, 기타 가축 등이 포함됩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4천여 농가에서 4,100여만 마리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됐으며 이 가운데 1,583개 농가에서 200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전남 진도군이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선정돼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진도군은 문화도시 선정을 계기로 오는 2027년까지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 200억 원을 들여 진도 아리랑과 전통무용 등 지역의 민속 문화예술과 다도해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예비사업 6개와 세부사업 16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도시에 선정된 지자체는 앞으로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추진한 뒤 추진 실적에 대한 심사를 거쳐 문화도시 지정 여부가 최종 확정됩니다. 영암군이 2023년 한 해 공공예금으로 55억 원의 이자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암군의 지난해 이자 수익은 1년 전보다 4배에 가까운 규모로 지자체가 1년 동안 징수한 지방세외 수입 237억 원 가운데 23%에 달합니다. 영암군은 지난해 여러 지자체를 방문해 우수 재정 시책을 배운 뒤 지역 실정에 맞게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진군이 올해를 반갑 강진 관광의 해로 선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강진군은 2일 강진 아트홀 대공연장에서 관광의 해 선포식을 열고 2인 이상 가족 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여행 경비 지원 사업 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반갑 관광을 통해 관광객 500만 유치에 성공하고 관광업과 숙박업, 농업 등 분야의 활력을 위해 주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순천 동천 13.3km 구간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됐습니다. 순천시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시작으로 순천만에서 국가정원, 도심까지 생태축을 연결하고자 국가하천 승격을 추진한 결과 정부가 동천을 국가하천으로 최종 승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하천 구간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며 하천 기본계획 수립부터 제방 보강, 퇴적토 준설, 유지보수 강화 예산을 투입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순천 동천 국가하천 승격은 다음 달 초 환경부 고시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6월까지 지역 특화형 체육정책 개발을 목표로 체육시설 기반 구축과 전지훈련 유치 전략, 신규 스포츠파크 조성 방안 등을 담은 용역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오는 2025년부터 4년 동안 연도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목포시가 행정안전부의 2023 비상대비훈련 유공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목포시는 이번 평가에서 훈련 과정에 대한 단체장의 높은 관심과 직원들의 참여, 시민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행안부는 해마다 충무훈련과 을지연습을 실시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